세계사적인 흐름에서는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예. 중요했잖아요. 네네네. 뭐 기자님 여기 책에도 뭐 은연중에 이제 그런 예. 배경을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요. 예. 그때 당시 뭐 러시아하고 영국과 이렇게 패권 전쟁을 예.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으면서 조선은 이제 거기에 참 무지했잖아요. 그렇죠. 예. 반면에 일본은 거기에 예. 대해서 자각을 하고 영국 쪽에 어떻게 보면 네네.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예.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한국 역사를 이 맥락에서 봐야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 맥락을 완전 배제해놓고 그냥 일본이 어느 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조에게 찾아와서 뭐 나라를 병합시켜서 우리를 식민지 삼았다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아닌가 잘라버리는 싶어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본이 직접적으로 조선에 대해서 어떤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보니까 이 우리의 근대 시작점이 이해가 안 되고 온통 반일로 물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공이라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조선의 역사라면 조선 역사가 아니라 일본을 향한 역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식민지 35년을 항일 투쟁기 뭐 이렇게 부르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항기라든가 뭐 말이 안 되죠. 35년 동안 저항만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그 반일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대중들이 거기에 물이 들어서 지금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 토착외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게 벌써 19세기 후반이면 그레이트 게임이 맹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대는데 그때 그 러시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영국은 우리 거문도를 점령을 했단 말입니다. 거문도 조차 사건 뭐. 네네. 아니 점령을 했었어요. 점령을 했어요. 2년을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 그 보고를 받고 갔는데 그때 어쩌면 큰 계기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때 영국하고 되게 협상을 잘 해서 오케이 우리 조약 맺자. 그게 강화도 조약보다 훨씬 먼저입니다. 아닙니다. 그 나중입니다. 나중인데 그때 영국하고 뭔가 손을 잡고 뭔가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식민지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영국이 조선한테 무언가 경제적이든 군사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거고 거기서 거문도 내에서 영국 병사들하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었거든요. 친하게 잘 지내고 청나라에 있는 영국 공사하고 또 일본 공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발했고 근데 고종은 가만히 놔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일본의 망명가 있던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이 답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쓴 상소문을 일본 신문에 실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이겁니다. 전하하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잉길리라는 나라가 어딘지 알기는 아는가? 잉길리 그 영국이네요. 예, 알기는 아는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는 아는가? 그래놓고 지금 나 죽이려고 지금 암살범을 보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참 말씀드렸처럼 교류 없이 그냥 자기네 최고인 줄 알고 달려오다가 지성도 잘하지 못하고 교류는 더욱더 축소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고사 당하기 직전에 이제 죽이기 쉬우니까 이제 죽이자 하고 죽임을 당한 나라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최악의 선택을 해왔던 거죠. 고종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그레이트 게임의 맥락에서 결국에는 뭐 이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1904년도 러일 전쟁을 한 다음에 그때도 뭐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는 일본하고 러시아가 그냥 전쟁을 했구나 그냥 그것만 배우죠. 근데 그 뒤에는 결국 영국이 러시아와 이렇게 그레이트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지원을 간접적으로 해준 거잖아요. 자기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그렇죠. 손 안 대고 러시아가 일본하고 어떤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유럽에서는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를 관리하면서 러시아가 거기 러시아 쪽 편을 들지 못하게 이렇게 해줬던. 근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 걸 전혀 모르고 고종이 그때는 대한제국 황제, 광무제라는 그 황제였는데 그 누구죠? 니콜라이 2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형제여, 자기 형이에요. 형제여, 이 전쟁에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상황 판단을 항상 그렇게 멍청하게 할 수 있는지 놀랍네요. 참.
그 멍청한 게 결국에는 이기심과 연결된 겁니다. 일본 편에 붙어 있으니까 자기 권력이 자꾸 달아나는 겁니다. 자꾸 깎여 나가는 거예요. 자꾸 개혁을 하라 그러니까. 1897년에 대한제국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 사람 퇴위할 때까지 이 사람이 내놓은 국가 정책을 보면 철저한 전제 독재 정치 구축 작전이에요. 근데 이 전제 독재 구축의 가장 좋은 롤 모델이 제정 러시아거든요. 짜르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았나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고 있는 옷차림이라는 거 보면은 고종이요. 예, 딱 그거라 저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밑에서는 러일 전쟁 이기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청나라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동양인이 황인종이 러시아를 이겼다. 동양인이 왜 이겼나 봤더니 이 펀군주를 해서 이기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근대를 해야 된다. 하고 일본의 망명가 있던 손문 이런 사람들 다 만세를 부르고 청나라 지식인도 만세를 부르고 심지어 안중근 같은 사람도 만세를 불렀었어요. 이준도 만세를 다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일본이 점점 군국화되면서 이제 일본이 자꾸 바뀌기 시작을 했죠. 세상은 그렇단데 이 고종은 러시아한테 이기길 바랍니다. 이기길 바랍니다.